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1, 2, 3, 4, 5라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때 세 장의 카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가운데가 3이야. 가운데가 3. 그러면 가운데 3 고정시켜놓고 왼쪽과 오른쪽에 뭘 넣을지를 고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권의 3은 지워졌어. 문제에서 지정했거든. 그러면 남은 거 1, 2, 4, 5 중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해서 정답은 12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151번 어떻게 해야 돼? 괄호 1번 앞좌석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무조건 앉는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로 앞좌석은 다 찼네? 몇 가지? 2가지. 그치? 아버지하고 어머니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2자리. 뒤에 남은 가족 3명은 그냥 뒷자리에 순서 바꾸면서 알겠네? 몇 팩? 3팩. 그치? 2 곱하기 3팩 이렇게. 얘는 요번엔 운전석에 앉는데 한 사람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서 한 사람이 운전석에 앉는데 그러면 나머지 가족은 운전석이 아닌 4개 다 섞자. 어떻게? 이거는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버지랑 어머니니까 몇 가지? 그렇지. 그러면 남은 가족 몇 명? 4명인데 그 4명은 여기에 앉을 수 있는데 조건이 별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럼 몇 팩? 4팩. 그렇지. 이렇게 2곱하기 4팩. 이게 48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152번.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문제에서 운전할 수 있는 AB. 일단 운전할 수 있는 AB면 운전석에 누구만 앉을 수 있는 거야? A 또는 B만.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 지금 맨 끝에 한 번 더 운전석에는 A 또는 B만 앉을 수 있고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근데 학교 시험 때 그 얘기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여러분들한테 운전면허가 있는 게 A랑 B래. 그럼 나머지는 운전석에 앉으면 돼, 안 돼? 무면허 운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학교 시험에 그냥 운전면허 있다 없다라고만 한다고. 알겠어? 무면허 안 된다고, 무면허. 알겠죠? 운전석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애들만 앉는 거야. 그쵸? 당연하잖아. 그치? 이게 당연하니까 시험에 따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해보자.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이거는 지금 운전석이야, 운전석. 곱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조건은 누구야? CD잖아, CD. 그치? CD를 여기 어디에 앉힐 거야? 여기 맨 마지막 열 3열에 앉힐 건데 여기 몇 자리인데? 총 3자리인데 2명만 정해졌어. 그럼 한 자리가 남았네? 어떻게? 우리 어떻게? 물론 이거는 뭐 되게 다양한 풀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C를 그러니까 아직 다음 시간에 조합을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조금 더 그냥 계산을 해보면,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C랑 D가 여기 앉을 거잖아. 그러면 한 자리 비었지? 그럼 지금 A, B 둘 중에 한 명 앉았어. C, D 앉았어. 몇 명 남았어? 우리한테. A, B 둘 중에 한 명 앉았어. C, D는 여기 어딘가 앉았어. 그럼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그치? 그러면 C, D랑 같이 한 자리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어. 괜찮아? 이게 무슨 말인지? 즉 여기 2 곱하기 4를 할 건데 이 4는 뭐냐면 C, D와 같이 앉을 사람. CD와 같이 앉을 사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CD랑 같이 앉을 사람. 즉 A 또는 B 중에 한 명을 앉혔고 C, D가 앉았으면 남은 건 4명인데 여기에 같이 앉을 사람이 필요해. CD랑 같이.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왜 정했냐면 미리 이 사람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리 배치가 쉬워. 자리 배치가. 봐봐. 그래 여기에 예를 들었어 CD랑 A, B, C, D 내가 같이 올 한 명으로 2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2를 골랐어. 그러면 문제에서 C, D가 뭐 이웃해야 된다거나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하려면 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근데 CD가 3열에 앉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른 이 한 명과 CD는 다 같이 이 3명이 다 같이 어디로 들어가? 3열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이 3열에 앉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그치? 3팩. 그러니까 4를 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3열은 그냥 3팩을 하면 된다고. 3열은 그냥 3팩을 해. 이렇게 3팩을 해. 그럼 이제 몇 명 더 앉혀야 돼? 몇 명? 3명 더 앉혀야 되지. 그 3명은 어디 들어가는데? 그 3명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은 3명은 저기 초록색으로 내가 색칠한 체크 표시한 데 앉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저기 3명이 들어가는 게 몇 가지야? 3팩. 정답. 끝. 이거는 3열. 이거는 남자. 아니면 이래도 돼. 자,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래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들이 순열을 되게 잘해. 저 P라는 기호가 익숙해요 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근데 똑같아. 운전석에 앉힐 2명을 먼저 골라. 운전석에 앉힐 2명을 먼저 골라. 그 다음에 C하고 D가 앉을 자리 골라봐요. 3개 자리 중에 몇 개 자리 골라주면 돼? 그치? 3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 골라주면 되는데 CD 자리를 바꿔 안 바꿔? 바꾸지? 그러면 바로 그냥 P지. 3P2야. 이렇게.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CD를 여기 앉혔어. C 여기 앉히고 D 여기 앉혔어.
그러면 남은 4명은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지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자리를 어떻게 해? 막 바꿀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몇 팩? 4팩.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이거는 남은 사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오케이. 이게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리에 대한. 자, 153번에 1, 2, 3, 4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153번에 1, 2, 3, 4. 갔다. 자, 소리 잠깐 처리할 일이 있어서 학원에 이렇게 급하게. 자, 153번 같이 좀 해봅시다. 153번. 1번. 결국엔 1, 2, 3, 4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를 얘기하긴 하는 거나 되게 중요한 게 들어있지. 이거 고난도라고 돼 있잖아. 되게 중요한 발상이 들어있어. 이거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원하는 건 A와 B 하고 어떤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 A와 B 하고 또는 이거 경우의 수 단어에서 우리 또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 내렸잖아. 또는 하고 B와 C가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 요렇게 또는이라는 글자가 이상하네. 이렇게 그죠? 우리 또는을 만나면 합의 법칙이고 그럼 내가 항상 뭘 고려하라 했어? 뭘 빼라고 했는데 항상 뭔가 중복을 여러분들이 빼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 이거 여러분이 또는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중복 제외라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 해보자. 이 중복을 여러분들한테 제거하라고 1, 2, 3, 4가 있는 거야. 1, 2, 3, 4가. 자, 바로 1번 여러분들한테 A와 B가 이웃하는 상황을 한번 해보래. 그럼 약속했던 대로 A, B 이웃하니까 A, B를 묶어. 이렇게 A와 B를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그럼 남은 문자 C, D, E, F 몇 팩이야? 이거를 우리가 한 개로 볼 거니까 한 개로 묶는 순간 한 개니까 5팩 아니야? 5팩? 5팩이잖아 5팩. 그리고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서 곱하기 2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40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이번엔 B와 C가 이웃하는 것도 있어. 그치? 그리고 이번에도 방금이랑 똑같겠네. 그냥 묶는 애만 다르잖아. B, C 이렇게 묶였어. 남은 애들은 A, D, E, F야. 상황이 방금 거랑 어때? 똑같지 그치? 그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똑같이 그냥 240 이렇게. 그럼 이제 괄호 3번. 이건 조금 더 어려운데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와 B 그리고 B와 C가 모두 2. 이게 차라리 A와 B, C와 D 이랬으면 좀 난데 어때? B가 몇 번 있어? 2번 있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거면 어떻게 표현돼야 돼 이거? 그치 A, B, C 이렇게 묶어야지. A, B, C 이렇게 묶이는 거 이렇게. 그리고 D, F 그럼 몇 팩이야? 일단 시작이 얘네 이거 한 개 취급해. 이거 한 개 취급해서 총 몇 팩이야? 4팩. 그치 4팩. 그래서 얘는 4팩. 인데 요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몇 가지야? 요 안에서 일어난 일. 2가지 그치? A랑 C랑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야. B는 가운데서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 다른 자리 못 가. 그래서 2가지. A, B, C 또는 C, B, A가 돼야 A가 B랑 B랑 C랑 계속 이웃하는 상황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48 이렇게. 그럼 마지막 4번은 문제에서 드디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는을 만나면 중복을 제외하자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저 중복이 괄호 1, 2, 3번 중에 누군가야? 그렇지, 얘가 중복이야 얘들아. 이게 중복이야, 이게 중복. 이게 중복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사건 A와 B 이웃하는 상황에서 에다가 더하기 B와 C 이웃하는 상황에서 빼는 거야. A와 B 그리고 B와 C 모두 이웃하는 거. 이거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괄호 4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괄호 1번에서 구했던 240 더하기 240 빼기 48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32. 여기 그거 하면 오늘 진도가 끝났네. 보자. 숙제 교재 꺼내서 질문해봐. 질문 받아줄게. 숙제 교재 질의응답을 해볼까요? 숙제 교재 꺼내보세요. 아니면은 숙제 교재 좀 꺼내보세요. 숙제 교재. 숙제 교재 꺼내서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나도 숙제 교재를 찾아봐야겠다. 있나? 숙제 교재. 몇 번 해볼까 얘들아. 숙제 교재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풀었던 것 중에 질문 중에 무슨 질문 숙제 교재 몇 번? 72번. 좋아. 72번. 과부족. 다시 한번. 좋아. 72번. 지율이 맞아? 지율이 문제 맞아? 지율이? 좋아. 지율이. 괄호 1번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x로 놓으래? 뭐를? 포장지. 얘들아 포장지 x로 두래요. 포장지를 x. 그리고 사탕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래. 하니까 여러분들 문장 중에 뭐가 눈에 띄어야 돼? 포장지 한 장에 몇 개씩 포장하면? 5개씩 포장하면 그러면 x개가 있는데 다 5개씩 들어갈 거야. 사탕이. 그럼 사탕이 5x잖아. 5x 일단. 그리고 사탕이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럼 5x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사탕의 개수 아니야? 이게 사탕의 개수? 사탕 개수는 5x 더하기 3입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부등식으로 바꾸래. 부등식. 이제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건 범위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어떤 문장 때문에? 사탕을 몇 개씩 포장하면 6개씩 포장하면 몇 개가 남으니까 2장이 남아. 그럼 이걸 보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상황을 항상 그림으로 표현하기로 했어. 포장지 x개에 번호를 붙여. 1번 포장지, 2번 포장지 쭉쭉쭉 가서 x-3번 아니 4번 포장지 x-3번 너무 많이 갔는데 이렇게 총 이렇게 포장지가 있다고 해보자. 그렇죠? 포장지 2장 남는데 그러면 마지막 2개는 몇 개씩 있다는 거야? 포장지 2개 남으니까 남는다는 건 사탕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럼 여기 몇 개씩 있어? 빵개. 여기 없지. 여기 0개 있는 거야. 경계. 여기 없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몇 개 있어야 돼? 그치, 1개부터 6개. 즉 포장지가 그냥 2장 남지 않아. 2장 남는 거잖아. 남는 거. 남는다라는 말이 뭐야? 요 끝에 2개는 확실히 없어. 근데 그 직전 마지막에 사탕이 있긴 있는데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럼 남진 않는 거잖아. 포장지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안 남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 몇 개씩 들어있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다 6개씩 꽉꽉 들어 찬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기준을 누구로 잡은 거야? 여기는 6개씩 들어가 있어. 여기는 1개부터 6개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없어. 그럼 이건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탕의 개수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해보자. 부등식으로 식을 세워봐. 그러면 사탕의 개수가 몇 개 이상? 여기 총 x-3개의 포장지에 다 6개씩 들어갔고 그리고 최소 여기에 하나는 있으니까 그게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플러스 1 그리고 몇 개보다는 적거나 같아. 최대 6개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이 x-3개의 포장지에 다 6개씩 들어있고 6개까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정답이네요. 바로 1번.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돼. 이 식을 풀면 돼요. 이 식을 풀어. 이게 바로 2번. 풀 거야. 우측 풀어. 풀면. 자, 어떻게 일단 정리해봐. 6x 빼기 17 5x 더하기 3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했어. 이렇게 연립부등식인데 식이 이렇게 3개가 나열돼 있어.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 그치, 2개씩? 쪼개 생각해냈지. 이걸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 6x 마이너스 17이 5x 더하기 3 이하다. 또 5x 더하기 3이 6x 마이너스 12 이하다 라고 이렇게 쪼개서 풀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주의할 점, 내가 이렇게 쪼갰어. 그리고야 또는이야. 이거를 이렇게 쪼갰어.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낼 때 이거 또는 이거야 아니면 이거 그리고 이거야? 공통이야 아니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이거. 공통이지, 공통. 공통이야. 이건 그리고야,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연립부등식이잖아.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그게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풀면 x가 22하다. 이거 풀면 15 이상이 x다. 합치니까 15 이상 22 하인 포장지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5, 16, 17, 18, 19, 22 돼.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질문 던져 빨리 편하게. 없을 리가 없는데 질문이 없으면 이따 클린 시간에 조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전쟁 같을 리가 없는데 맨날 77번? 27번? 오케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들아 당당하게 질문해. 어차피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 27번 아주 중요한 문제죠. 좋아요. 숙제 두고 온 친구들은 어디다 좀 써요. 멍 때리지 말고. 수업 교재에 빈 페이지 많을 텐데 왜? 자, 숙제 교재 27번. 숙제 교재 27번. 오메가의 성질. x 세제곱은 1에 한 헉은 오메가. 좋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딱 보면 일단은 뭐가 생각나? 이놈의 한 근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고 바로 하나 쓰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기로 했어?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 이 한 허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2차식을 찾기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x 세제곱은 1을 어떻게 바꿔? x 세제곱 빼기 1은 0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하겠지?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자, 오메가는 어디 있어? 그렇지. 그 뒤에 있는 식이 있잖아. 여기에 오메가도 있고, 오메가 있으면 뭐도 항상 있어. 그렇지. 오메가 바도 있지. 혈례도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됐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았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항상 붙어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란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놈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또 뭐야?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뭐야? 1 이렇게. 즉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 쓰는 거지.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 이렇게 약속했잖아. 다 뽑아내기로 약속했잖아. 다 뽑아내기로 이렇게. 다 뽑아내기로. 그리고 또 뭐도 뽑아내. 원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니까 얘네도 여기에 또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걔네도 원래는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거를 내 도움 없이도 항상 혼자서 언제든 다 꺼낼 수 있어야 돼. 이 6개는. 보자마자 6개가 꺼낼 수 있어야 돼. 자신 있게. 자, 일단 꺼내놓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보자. 복습한 거야, 복습. 자, Z가 2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인데 여러분들한테 뭐도 구하라는 거야, 이거. 근데 뭐도 필요해. 계산하려면 Z 바도 필요해. Z 바라는 건 이 식 전체에다가 뭘 취한 거야? 바를 취한 거지. 켤레를 취한 거야. 근데 우리 켤레는 너무 힘이 세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쪼개져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Z바는 2 오메가 바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 그치? 이거는 복소수에서 했던 성질이잖아. 즉 이 과정을 거친 거야. 이거 전체에다가 켤레를 씌웠어. 근데 켤레는 힘이 너무 세서 허수 전체에다가 다 각각 영향을 미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각각 다 바로 바뀐 거야. 이렇게 켤레로.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문제에서 뭐 하래? Z랑 Z바를 그냥 곱하래. 곱해봐 얘들아. 그러면 이제 곱해보자. Z 곱하기 Z바를 해보자. 곱하면 분모는 자 2오메가 더하기 1 곱하기 2 오메가 바 더하기 1을 곱하면 이게 되지 않아? 여기 저기 만나서 4 오메가 오메가 바 얘랑이 만나서 2 오메가 바 얘랑 얘 만나서 2 오메가 이렇게 만나서 1 가운데 2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게 Z 곱하기 Z 바 그죠? 그리고 또 분자도 분자끼리도 곱하는 거야. 얘들 더하기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무의식적으로 실수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Z 곱하기 Z바를 보고 이건 곱하는데 그리고 나서 분자를 얘랑 곱하고 더하기 얘랑 곱한 거 하는 애들이 있어. 마치 Z 더하기 Z 바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그럼 얘네 중에도 곱해봐.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 찾아놨잖아 우리. 왼쪽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입니다. 라고 찾아놨으니 대입하면 정답.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 정답은 3분의 1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또 몇 번? 67번. 67번. 보자. 67번입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들만 질문하는군요. 27번 정리됐나요? 67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뭘 구분하는 거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죠? 아주 훌륭한 문제들만 질문하는구나. 다 정리됐어요? 지워도 돼요? 자, 여러분들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이거 반응할 수 있겠어?
우리 복소수 단원에 썼던 건데 내가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 있어. vs 루트 a의 제곱이 있어. 이 두 개는 표현이 서로 완전 다른 거 달아 있는데 이건 뭐야? 루트 a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루트 a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a가 되는 거야. 요 차이가 있다고. 요 차이가 구분해야 돼. 자, 왜? 루트 a 자체를 제곱하면 이 제곱이랑 이 루트만 만나. 이렇게만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만나.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식은 안에서 이 제곱이 어디다 영향을 미쳤어? a에다가 영향을 미쳤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마이너스 2를 먼저 뭐부터 한다고? 제곱부터 하지, 그치? 그럼 이건 뭐야, 루트? 4잖아? 이건 2지, 그치?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잖아, 그쵸? 근데 얘는 우리 계산할 때 원래 어떻게 해? 루트 2i로 바꿔서 제곱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말 딱 요 2랑 요 루트랑 만나서 그냥 사라지고 안에 있는 게 딱 튀어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A라고. 요게 일단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 요게 완벽히. 왜냐면 요번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오니까. 공포고에서 먼저 냈네. 미리. 얘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딱 보고 어떻게 반응해? 보자마자 이걸 딱 바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절대값 3-x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3-x다. 그럼 식이 바뀌지. 절대값 3-x 더하기 2에 절대값 x 더하기 1이 9보다 작다 라고 식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업 때 내가 엄청 많이 얘기했던 뭐야? 절대값이 두 개 들어있는 부등식이네. 그럼 여러분들 뭘 고민해? 그림으로 풀까? 식으로 풀까?를 고민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혹시 절대값 3-x보다는 여러분들 이게 더 편하지 않아? 절대값 x-3이 더 편하지 않아? 이렇게?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차피 값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최종식은 절대값 x-3 더하기 2에 절대값 x 더하기 1 하고 이게 이거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프도 할 줄 알아? 식은 마스터했어? 1. 식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1. 식. 자, 구간의 경계가 누구랑 누구라고? 이거 여러분 숫자 뭐랑 뭐를 경계로 봐? 그치? 마이너스 1이랑 자 절대값을 풀 때 경계란 얘네가 0이 되는 아이들이잖아.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여기서 x가 3일 때를 경계로 얘기를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1 이상 3보다 작을 때와 x가 3 이상일 때 다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거고 식으로 풀면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부호가 어떻게 돼? 얘도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얘도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각각 다 마이너스 1 때를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빼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이 9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9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계산이 좀 지지분하네. x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야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나오네. 그죠? 이 첫 번째 경우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보는 거랑 어떤 조건에서 문제를? 전제 조건이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구해봤더니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붙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일 때 이게 나왔어 라고 해놓고 당당하게 이거 무시하고 얘만 답을 낸다고. 그럼 안 돼. 이거일 때 이거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번엔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얘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 뒤에 건 그냥 벗겨져서 2에 x 더하기 1이 9보다 작다. 그러면 x가 4보다 작다.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x가 4보다 작다. 근데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답을 보는 거니까 이거일 때 얘가 나왔지. 우리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일 때 x가 4보다 작다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공통 부분이면 누구야? 얘지. 얘야.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1 이상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x가 3 이상일 때는 부호가 둘 다 뭐야? 플러스겠죠? 둘 다 플러스. 둘 다 플러스겠지? 그러면 풀면 x-3 더하기 2배에 x 더하기 1이 9보다 작아요 라고 해서 3x 마이너스 1이 9보다 작아요 라고 해서 x가 3분의 1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데, 얘도 어떨 때 본 거니까 x가 3 이상일 때를 본 거니까 3 이상 3분의 10 미만이라고 해서 이게 정답. 그러면 해를 합치니까 다 이거 또는 이거라면 다 합칠 수 있지. 또는 합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1에 등호 빠졌다가 얘가 채우고 3에서 등호 빠졌다가 얘가 채우니까 세 개 다 합치면 정답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3분의 10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6이겠네. 6. 3번. 그래서 6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식으로만 합시다. 오늘 식으로만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